또 이지양 약사님, 전상원 교수님. 청평으로 가셨군요. 안녕하세요. 마당약사 이지양입니다. 생방송 하다가 직접 나오니까 출세한 기분이 듭니다.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살아야 된다면 생존 전략과 전술을 잘 짜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약은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을 잘 조절해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도구일 뿐이지 약으로만 다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약에도 종류가 있어요. 전문의약품도 있고 일반의약품도 있죠.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입맛이 없어요. 그래서 약을 많이 먹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근육이 삐들삐들 말라요. 그리고 배만 뻥 나와요. 그러니까 약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요? 약을 제대로 알아야죠. 약사 양반, 부작용이 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약사들은 엄청 좋아해요. 잘난 체 할 수 있잖아. 모든 두려움은 무엇에서 와요? 모름에서 와요. 당뇨가 걸렸을 때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이 당 조절은 잘해주는데 부작용은 바로 비타민 B12가 흡수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손발이 막 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약을 오래 먹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누렇게 떴냐? 피가 잘 안 만들어지니까 얼굴이 누렇게 뜨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너무 혈압이 확 높아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는 혈압약을 처방을 해줘요. 뭐 샬라샬라 써 있어도 다 보면은 다 똑같아요. 칼슘 채널 차단제라는 약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로 CCB. 칼슘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해요. 칼슘이 없으면 우리 죽어요. 왜? 칼슘이 있어야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해요. 칼슘이 너무 많이 혈관 내에 나와버리면 혈관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혈압약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혈관 속으로 칼슘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말아라. CCB, 칼슘 채널 블로커. 칼슘을 차단해서 혈관을 이완시키는 약이에요. 자, 그런데 혈압은요, 혈액을 온몸으로 팍 펌프질을 해요. 근데 나갔던 혈액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오면 죽어요. 돌아오는 혈관을 뭐라고 그래요? 정맥. 심장은 정맥에다가 아무 영향을 안 미쳐요. 내보내기만 해. 돌아오는 건 자율이야. 돌아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근육이 필요해. 내보냈는데 근육이 없어서 못 돌아와.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 피가 고일까요, 안 고일까요? 똑똑하네. 그냥 아이고 그냥 수업할만 나네. 어떻게 이렇게 척척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그래서 이 약의 부작용이 뭐냐면은 발목이 붓는 거예요.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요 얼굴이 빨갛게 안면 홍조도 와요. 잇몸이 늘어나는 사람도 봤어요. 이 혈압약은 또 비타민 D의 흡수를 막아요. 그러니까 내가 햇볕을 볼 수 없는 상황이면 비타민 D 보충제라도 먹어야겠죠. 점막이 위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막 속이 쓰리면 병원에 가면 뭘 주냐면은 위산 차단제를 줘요. H2 차단제라고 위산 차단제를 주는데 자 눈치채셨겠지만 위장약과 칼슘제를 동시에 먹으면 속 쓰리지 말라고 위산 차단제 먹었는데 칼슘제 먹으면 칼슘제 흡수가 안 돼서 뻣뻣해요. 그러니까 위장약하고 칼슘제는 같이 안 드시는 게 좋다. 건강은 리듬이에요, 리듬. 질문해 주세요. 항물성 멜라토닌이라는 거를 먹고 있는데 그걸 먹은 날은 확실히 잠을 잘 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많이 의지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 약을 계속 복용을 해도 되는 건지 좀 걱정이 돼서 좀 여쭤봅니다. 내가 내 몸에서 스스로 만드는 건 명품. 밖에서 들어오는 건 가품. 약이라는 건 다 도구라서요. 너무 잠이 안 올 때는 일시적으로 써요. 근데 계속 의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이제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약이라는 건 도구니까 엔딩 포인트가 있어야 돼. 끝나는 지점.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1교시 수업을 맡은 이대 서울병원 가정학과 교수 전혜진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내용은 알고 막자 쓰리고입니다. 쓰리고 뭔지 궁금하시죠? 고수톱 같나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고혈압,
그리고 고혈당으로 알려진 당뇨, 그리고 또 하나는 고지혈증이에요. 혈압의 증상은 어때요?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혈압이 뭘까요? 라고 하면 혈압이 높은 것, 고혈압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혈압의 증상이 뭘까요? 라고 하면 잠깐 조용해집니다. 이런 것처럼 그 이유는 혈압의 증상은 참 어려워요. 대부분 무증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은 혈압의 증상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머리가 아프기도 하죠. 두통, 그리고 어지럽기도 하죠. 또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해요. 드라마에서 나올 때는 어때요? 네. 대부분 갑자기 혈압이 치솟을 때는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어요. 가장 흔한 것은 일단 심장에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심장에 나타나는 합병증은 심근경색. 혈압이 오래되면은 이 심장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거는 심부전증. 그래서 사실은 후두통, 현기증, 어지럼증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다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까 고혈당이라고 했는데요.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은 위장에서 소화가 되면서 포도당이 되고 이게 인슐린 수용체랑 결합을 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의 기능이 나이가 들수록 잘 못하거나 그래서 분비량이 적어지거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 안에 포도당,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당뇨가 되는 거거든요. 당뇨도 3다. 네. 다음, 다뇨, 다식, 고혈압도 합병증 무서웠죠. 당뇨 합병증은 머리부터 말초의 발까지. 당뇨는 정말 혈관이 있는 모든 장기에 다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당뇨 합병증은 이제 더 작은 혈관들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눈의 망막의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단순히 시력 저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망막병증은 실명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죠. 뇌졸중이나 뇌경색,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그리고 신장은 우리가 흔하게 단백뇨, 미세단백뇨로 알고 있지만 더 심하게 갈 때는 심부전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미리 당뇨를 잘 알고 제대로 된 약물로서 관리를 한다면 무서운 합병증까지 가지 않으니까 제대로 조기에 잘 관리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3고 아까 제가 고지혈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상재질 혈증이에요. 안타까운 건 여성이 훨씬 더 위험하고요. 폐경 이후에 이렇게 고지혈증의 위험이 훨씬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고지혈증 왜 일어날까요? 사실은 기름기를 많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게 더 문제라고 해요. 아, 조금 피곤해. 아니면 기운 없어 하면 당장 먹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빵 먹죠? 떡 먹죠? 과자 먹죠? 그리고 막 조금 뭐 해야 되는데 급하면 커피 믹스 먹죠? 거기 안에서 얼마나 탄수화물이 많은지 모르고 얘네들이 지방으로 전환이 되어서 축적이 되어요. 오히려 불필요한 탄수화물 많이 먹는 거가 고지혈증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한테 나 지금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 콜레스테롤 더 만들어. 빨리 만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더 많이 만들어주니까 악순환에서 더 콜레스테롤은 높아진다라고 하죠. 그러면 결국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은 더 올라가요. 동맥경화는 더 심해지고 어쩌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은 더 올라가는 거죠. 이 3고 세 범인들은 우리 주변에 다가와 있고 알게 모르게 무서운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정말 다행인 건 우리 주변에 좋은 약들이 있고 과체중하거나 비만하다면 근육 운동만 하지 마시고 걷기나 뛰기나 요가나 수영, 유산소를 꼭 같이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식사할 때마다 항상 야채를 먹는데 초록색만 먹지 마시고요. 빨갛고 노랗고 하얗고 골고루 여러 가지 색깔들 챙겨서 드시면 분명히 더 건강하게 잘 챙길 수 있고 건강 수명을 오랫동안 지키는 것은 지금 바로 늦지 않았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 다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은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있는데 좋은 운동이 있는지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하루에 할 수 있는 만큼 뭐 20분이나 30분씩 운동하는 거에 크게 문제가 없고 만약에 한쪽의 근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재활 운동하는 데를 같이 가셔서 위크니스, 약한 부분에 대한 강화 운동을 하셔서 좀 더 강화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유, 3개월 씨라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여러 같은 박수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특히 저희가 이제 중년, 노년 넘어가면 정신적으로 뭐가 제일 걱정되세요? 치매. 예. 또 있을까요? 우울증. 예. 화병. 세 가지 치매, 화병, 우울증을 현재 앓고 있거나 앞으로 걱정된다. 예. 그 치매가 이렇게 왜 올까, 어떻게 예방할까 이제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치매 예방법은 은근히 너무 간단합니다. 몸을 튼튼하게 하고 머리를 많이 쓰면 치매 예방은 탁월하죠. 그러면 왜 몸이 튼튼하면 치매 예방이 될까요? 몸과 정신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우리 신경 많이 쓰시면 감기 잘 걸리시잖아요. 그리고 신경을 많이 쓰면은 몸이 아프죠. 더 아프죠. 그리고 이제 몸이 나빠지면 정신력이 흐려져요. 우리는 그걸 이제 선망이라고 그러는데 어르신들 병원에 입원하면 그렇게 정신력 또렷한 분이 갑자기 여기가 어디지? 당신 누구야? 내가 왜 입원했지? 치매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실은 그건 치매는 아니에요. 몸이 나빠지면 일시적으로 정신력이 흐려지는 게 선망입니다. 운동만 잘해도 치매 예방이 돼요. 그러니까 몸이 튼튼하면 머리 뇌세포 살아나는 게 자동으로 된다. 그럼 이제 머리 쓰는 거죠? 사람만 이렇게 이마가 있는 게 이렇게 멋지라고 이마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가 고차원 판단. 말하고 듣기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거예요. 말하고 듣고 요것만 해도 치매 예방에 탁월합니다. 가족들이 대화를 해주면 좋은데 없다. 그럼 동네 마실 부지런히 나가시고 계속 사람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말을 하고 해야지 이 전전두엽이 극도로 발달하고 치매 예방이 된다. 연구 결과만 봐도 친구가 많은 분 수다쟁이는 치매 확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머리 써라. 치매 예방 별거 아닙니다. 다음 이제 화병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랜 기간 참고 하나하나 참는 게 젊은 시절부터 1, 2년 가지고 안 돼요. 화병에 걸리려면. 10년, 20년, 30년. 젊었을 때 시어머니가 괴롭혔지. 시누이가 괴롭혔지. 아들내미 말 안 들었지. 남편 말 안 들었지. 참고 살다가 오히려 지금은 편해졌다고 그래. 근데 내가 왜 이러냐. 오히려 그때 옵니다, 화병이. 쌓이고 돌덩이가 되면 그 돌이 이제 그때 나중에서 얹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편안한데 화병으로 고생하셔요. 그러면 화병은 사람이 아닌 곳에다가 풀고 한다면은 맞아죠. 뭐든지 미쳐서 날뛰게끔 했던 거야. 복싱을 보냈는데 남편 패듯이 패는 거죠, 이제. 힘도 약하지. 진짜 꼰투겠어. 근데 거기다 발산을 하면서 응어리가 사라져서 안 뜨겁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노인복지관 가서 북, 장구 그걸 권유했는데 그래서 거기 미친 듯이 두들긴 거야. 그러면 그 30분 동안 두드린 건 아무 생각이 안 나 무아지경이래. 장구 채를 2번 바꿨어. 부러져서. 네, 그 음악에 심취한 게 아니고 발산을 했던 거죠. 화병 안 걸리신 분의 특징은 또 여기서 나와. 친구 많고 밖에서 무악 내가 억울했던 거 막 얘기하고 막 그냥 옥내방문에 욕쟁이. 인분 화병 안 걸립니다. 네. 근데 마지막은 이제 우울증이네요. 네, 우울증은 제가 뭐 굳이 설명드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우울하고 적적하면 우울증 맞잖아요. 한 우리나라 인구의 한 15%가 우울 증상이 있다고 하고 우울증을 방치하면은 치매가 가. 우울증에 그러면은 치료는 화병, 치매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 저한테 조금만 섭하게 하면은 그거 가지고 신경을 너무 쓰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되는데 밤에 잠을 너무 못 자요. 네, 발산이 안 된 거죠. 많이 싸잖아. 어제 굶었어. 쌀 게 없겠죠. 근데 그런 먹는 거나 물질은 잘 이해하면서 정신적인 거는 내가 참아서 하면 없어진다고 생각해. 안 없어져요. 이 스트레스는 오늘 생각 안 했다고 하더라도 머리에 쌓여 있어. 난 더 이상 담아놓을 공간이 이제 없거든요. 그 주변에서 조금만 뭐라 하면은 터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마음의 쓰레기통이라고 그래요. 안 없어져. 내가 스트레스 받은 거를 배출을 안 하면 그대로 남는데 보통 30년, 40년 놔둬버리거든요. 성격상. 그러면 그때는 이제 손을 쓸 수 없게 굳어져가지고 빨리 빼지도 못해. 어딘가는 발산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가족들한테 할 수 없고 여기도 할 수 없는 거니까. 싸움질 나지. 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방향만 전환해서 방향만 바꿔라. 터트려야 되는 거예요. 제 강의 준비된 건 여기까지였고요. 예. 사회 박수 부탁드립니다.